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15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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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네. 뭔가... 일단 저희 둘 네. 간단히 먼저 네. 저희 소개부터 좀 네네.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출판사에서 홍보 일을 하고 있는 용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불곰 PD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죠? 아, 네네. 오늘 저희가 드디어 언제 한번 저희가 예고를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게스트를 맞아요. 꼭 초대하겠노라. 네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녹음하는데 네. 오늘 오신 게스트분 네. 또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예. 박수 한번 치시죠. 감사합니다. 너무 건조했어 우리 지금. 귀한 분인데. 네. 네. 윤희님. 네. 네, 윤희. 네. 반갑습니다. 윤희님, 네. 아무튼 제가 네네. 꼬드겨서 네, 같이 하게 됐고요. 넘어오셨네요. 네, 그 책 덕후로 네, 유명한 분이고요. 그런가요? 네. 저희 네. 금책바도 계속 들어주셨고, 네. 네, 그리고 그 불곰 PD님이 하는 다른 영화 팟캐스트도 막 들으시고 저한테 피드백도 많이 주시고 막 이러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12회에서 네. 게스트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설마 나일 줄은. 예. 저희가 오프닝 하기 전에 네. 오랜만에 녹음해가지고 맞아요. 네. 몇 회지? 몇 회지? 막 이러고 있는데 15회예요. 네. 게스트분께서 그러니까요. 윤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네. 예.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부로 잘릴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가볍게, 네, 저희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윤희님 좀 더 자기 소개를 이렇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예, 저는 어떤 그냥 분이신지. 네. 일반 평신도인데 그냥 이 일을 하게 될 줄 몰랐고 그냥 책이 좋다 보니까 책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고 또 책에 관련된 팟캐스트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이런 팟캐스트를 했던 경험이 저를 이 자리로 이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뭔가 되게 네, 윤희의 소명론 막 이런 얘기가 약간 수상소감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 팟캐스트를 하자고 했을 때 네네. 딱 공감이 됐던 게 네. 정말 팟캐스트를 해야 제가 책을 읽더라고요. 근데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맞아요. 네. 또 좀 유심히 읽게 되고 네네, 끝까지 읽게 되고. 사실 쉬면서 책 거의 못 읽었습니다. 네. 또 추석이 또 길게 있다 네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 연휴 지나서 만나서. 네. 네. 하여튼 그 고시생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학을 공부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약간 그런 교양 상식을 좀 담당을, 네, 그런 네네네. 어떤, 네, 예, 최대한 네. 교양을 제공할 네. 수 있을 만큼 노력해서 한번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책 되게 좋아하셨겠어요? 그냥 책을 좋아했던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세뱃돈 받으면 책을 사러 갔던 기억은 있는데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면 엄청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다 환불당하고 어머니께 돈을 돌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책을 사셨길래? 네, 약간 그 떡잎부터 다른 그런 네, 케이스라서, 네. 네, 부끄럽습니다. 네, 그냥 좀 편하게 얘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언제죠? 공부 때도 좀 이야기했었고, 맞아요. 이렇게 네. 서로 이렇게 좀 어떻게 이렇게 책을 읽게 됐냐, 맞아, 우리 그런 이야기 얘기했었죠. 했었잖아요. 그거 오신 김에 또 그런 것도 좀 같이 이야기해 보면 그러게요. 좋으실 것 같은데, 책을 좀 이렇게 꽂히게 된 계기나 그런 책 있으세요? 결정적인? 결정적인 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네. 집에 책 몇 권 있으세요? 대략. 네. 집에 우선은 원래 본가에는 책이 많이 있는데 결혼을 하셨고 결혼하셨구나 최근에. 네. 그런데 이제 집이 좁다 보니까 아내랑 합의를 본 게 200권씩만 서로 갖고 오자. 그럼 지금 400권이 있는 거네요? 400권이 있는데 400권보다 더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둘이 겹치는 책도 있어서 그렇지. 지금 결혼하면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가에는 그러면 그거에 한 몇 배 정도 있나요? 한 2배에서 3배는 있는 것 같아요. 책 많이 드시네. 많으시다. 네. 이 정도면.
더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아니, 저는 아니에요. 네, 최근에 많이 팔아가지고요. 네. 거의 우리 잠깐 닉네임 뭐셨죠? 용도사. 아, 괜찮아요. 저희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네. 저도 지금 막 실명 얘기할까봐 걱정돼요, 지금. 네. 뭐 편집이 있으니까. 네네. 용두사님 페북에 한때 막 장터가. 네, 맞아요. 비밀 클럽 하나 저축된 거 아닐까? 네. 네, 하여튼. 그럼 아까 이야기 이어서 네. 어떤 책이나 혹시 그런 계기가 네, 저는 기억나시는 이제 게 있으시다면.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에 맞는 신학책들을 읽다가 이제 인사이트를 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럴까, 저건 왜 그럴까 하다가 이제 개혁주의 책이라든지 기타 신학 사상에 관한 책들을 좀 접하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취미로 신학책을 읽게 되는 약간 그런 케이스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교리도 궁금하고 이제 그런 어떤 궁금증을 해결하다 보니까 좀 신학에 관해서는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문학 같은 거는 그냥 잘 몰랐고 사실 딱딱한 사회과학 서적 있는 걸 좋아해서 이제 아무래도 취직해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제 전공 서적 읽는 것에 이제 20대 때는 많이 팔려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좀 여유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좀 다른 책들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문학 이런 소설 것도 많이 읽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는 근데 그런 소양들은 없고 그냥 저는 그냥 눈에 보였을 때 재밌는 책을 읽자. 이게 제 철학이어서 그냥 보였을 때 이거 표지 예쁜데 서점에 갔을 때 무턱대고 이건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집어드는. 근데 베스트셀러는 싫어하신다면서요? 예, 그냥 베스트셀러는 그냥 왠지 싫더라고요. 최대한 안 읽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책을 고르세요? 그냥 관심 가는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중심으로 책을 고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 가는 작가가 있으면 그 작가의 삶과 나의 삶에 뭔가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게 한때 카프카였는데 카프카가 그 도끼 얼어붙은 도끼를 깨는 저는 그건 알아요. 그게 많이 각인이 되셨는데 계속 언급하시는데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분도 이제 카프카는 사실 생전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작가였는데 그렇구나. 그런 작가들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이제 글을 쓰고 그러니까 법학 박사까지 하고 나서 노동회사 관련해서 일을 했었는데 프란츠 카프카가 몰랐어요. 83년생이더라고요. 1888년. 깜짝이야. 나 지금 나랑 비슷한 또래가지고. 아니 설마 깜놀랐네. 저는 지금 전혀 몰라가지고 소양이 없어서. 제가 한때 꿈이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백수일 때 꿈꿨던 게 퇴근 후 글쓰기였어요. 퇴근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지금 어떠세요? 지금은 퇴근하고 그냥 신혼생활을 하고 싶은데 글 쓰는 게 거의 가능하지가 않죠. 그냥 빨래 열심히 하고 설거지 열심히 하고 집 청소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우리나라 철학자 중에도 강유원 씨인가요? 맞나? 강유원. 그렇죠. 강유원 씨가 그 회사원이신데 맞나? 강유원님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잠깐만요. 강유원님인가? 네, 강유원 맞아요. 맞아요. 강유원 자가 회사원이시면서 이렇게. 야, 대단하시다.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하죠. 지금 SNS가 발달하면서 정말 점점 더 이제 개인이 글을 쓰고 개인이 작가가 되는 게 점점 더 쉬워진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생각에서 어쨌든 그런 삶을 꿈꿨는데 이제 쓰지 않으면 늘지 않는 게 글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즘에 점점 더 많이 들더라고요. 약간 명언 같은데 그렇죠? 쓰지 않으면 늘지 않는. 그렇군요. 예. 근데 아까 카프카도 그러니까 본인의 전공이 또 같으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또 관심이 갔었다 그런 얘기 같아요.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고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책들. 반고흐. 반고도 그 본인 그린 그 자화상 초상화라고 하나요? 그건 기억해요. 그래서 영혼의 편지라는 그 책, 반고 영혼의 편지라는 책을 되게 예전에 얘기했던 기억 난다. 그 책. 그 책이 그 고흐의 인생이나 그 이야기들이 공감이 되면서 많이 책을 읽게 좋아하게 됐던 것 같고 또 한국 작가는 김현수 작가의 청춘의 문장들 딱 작년에 읽었을 때 이제 제 나이 때 책을 쓰셨더라고요. 저희 김현수 하지 않았나요?
네, 김현수 작가는 아직 안 했고 김영하 작가를 예. 그렇군요. 저희가 틀리면 우리 게스트분이 그러네요. 조정해 주시고 있어요 지금. 네, 뭐 재미로 그러네요. 네. 아무튼 애청자와 함께 이렇게 네. 예, 저는 영광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팟캐스트로 듣던 목소리가 실제로 뵈면서 얘기하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그 아까 전에 카프카가 생전에는 이제 알려지지 않았고 사후에 알려졌다 했잖아요. 저희 금책봐도 저희 사후에 제발 사후에요? 제발 그러지 레전드로 않기만 해. 네. 아니, 사후에 나도 나중에 파일이 발견되나요 서버에서? 네.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고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요즘은 좀 두 분은 좀 어떤 책 좀 읽으셨나요? 요새는 좀 네 많이 좀 먹고 놀고 제가 또 이제 좀 그 약간의 접촉 사고가 좀 나고 이랬어가지고 맞아요. 네 약간 네 몸을 이렇게 잘 온전하게 회복하고 이런 그런 용사님의 과실은 아니었죠, 그렇죠? 네네 다 뒤에서 그러니까요. 네 다 제가 그래서 이틀 동안 2번 다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동안, 참 네. 일어난다는. 이틀 동안. 그게 이틀 동안. 그래서 그렇죠? 주변 지인들이 되게 받고 싶은 그 이것도 뭐 뒤태가 받고 싶은 뒤태인가 보다. 그래서 뭐 요새 조금 책은 못 읽었는데 그거는 이제 읽었어요. 엄마는 페미니스트라고. 그건 하루에 한 장씩 되게 얇은 책이고 저자가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되게 많이 팔린 아주 얇은 책. 봤던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얇은 책인데 이제 친구의 딸인가 자기의 딸인가한테 이제 들려주는 여성으로서 주체적으로 살고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짧은 책인데요. 이게 꼭 육아나 이런 거가 관계 없더라도 네, 그 되게 명료하고 되게 이렇게 뭔가 생기가 있어요. 이 저자만의. 그래서 저는 네, 그 책 읽으면서 좀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뭔가 하여튼 회개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럼요, 회개해야죠. 특히 결혼하면 네. 그렇죠. 예전에 몰랐던 네. 그 어떤 여성들의 삶을 네. 좀 알게 되다 보니까. 윤희님은 아직 기회가 있으시니까 원죄를 짓지 마세요. 신혼 때 원죄를 많이 범하거든요, 남자들이. 적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죄를 짓지 마라. 명심하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윤희님은 요즘 뭐 이렇게 좀 읽으신 책 중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보이는 책을 그냥 집어서 읽는 톨레레게를 그냥 일반 책에 약간 실천하는 편인데요. 멋있다. 예, 근데 그래서 하나를 제대로 읽은 적이 별로 없는데 좀 요즘에 이제 네. 작업하고 있는 거랑 관련해서 그냥 그 좀 지라르에 관한 궁금증이 생겨서 발음 잘하셔야 돼요. 예, 이게 진짜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르네 지라르. 예, 어렵더라고요. 그 책을 편집하고 계시다고요? 그 인물에 관련된. 예, 인물하고 관련된 책을 읽다가 좀 궁금해서 이제 네. 요즘에 최근에 이제 좀 읽었던 책 중에는 그 책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희생되는 진리라고 예, 홍성사에서 나온 그 오지훈님의 책이 지훈이라는 이름도 여기 똑같네요. 그러네요. 네.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80년대 초반에 마구마구 지어졌던 이름이죠. 그 책이 어떤 책인데요? 그러니까 르네 지라르와 무라카미 하루키를 통해서 이제 양자를 비교하는 책인데 저도 끝까지는 다 안 읽어서 네네. 모르겠는데 이제 르네 지라르의 어떤 이론을 통해서 이제 신화를 분석해내는 예,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신화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그걸 어떻게 논증할 것인가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정말 그 지라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주님 되심, 약간 하나님 되심을 이제 희생양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변증하고 기독교를 어떻게 변증해내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기독교 서적인 거죠? 예, 종교 서적이고요. 네, 특이하네요. 그 하루키 예. 그런 접근이 사실 흔치는 않죠. 그러네요. 그리고 네. 예, 그 1Q84를 중심으로 또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일본 소설을 좀 나름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러시구나. 예, 또 그 관련해서 읽다 보니까 좀 일본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거와 관련돼서 읽는데 좀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끝까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붉은 PD님은요? 저는 그 최근에 몇 권 읽은 것 중에 황석영 작가의 네. 그 자서전이 나왔어요. 올해 2권짜리인데 2권은 아직 못 봤고 네. 1권까지 이제 본 반 정도 독서를 한 거죠. 네. 수인
인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원래 이제 황석영 작가님은 뭐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워낙 이제 뭐 사실 현대 문학에서 거의 굉장히 중요한 작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요. 전 잘 몰라서. 굉장히 거장인데. 그렇군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장길산 10권짜리 맞나? 예, 장길산. 네네. 그리고 뭐 손님, 오래된 정원. 제가 읽은 책 위주로 말하다 보니까 옛날 책인데 네네. 최근에도 많이 계속 꾸준히 책을 내셨고. 네. 저도 잘 몰랐는데 이분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네. 거의 그 5.18 그 80년 광주와 이런 모든 현대사의 그 어려운 그 고난 시절들 거의 맨 앞에서 투쟁에 앞장서고 거의 그런 대명사였고 방북도 하시고 나중에 그 80년대 후반쯤에 이제 방북했다가 이제 뭐 당연히 잡혀 들어가서 이제 감옥에서 꽤 오랫동안 감옥 생활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자기 인생을 이제 그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내 인생 자체가 사실 그 수인의 인생이었던 것 같다. 그 한반도라는 그 분단의 감옥에 갇힌 그 나의 삶이 마치 그 수인과 같다. 이러면서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읽었는데 작가들은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억력도 굉장하고 기록을 하겠죠, 사실. 일기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디테일이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은 70이 넘으신 분인데 책 구조가 좀 특이해요. 처음에 89년도였나? 이게 예를 들어 53년부터 60년 해서 딱 그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챕터에 감옥생활 1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또 생애 이야기를 했다가 감옥 이야기를 했다. 그런 구성을 또 재밌게 했더라고요.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도 많았고 김일성 가서 이제 김일성 주석을 만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들 이게 뭐야 도대체 막 그런 것도 되게 많고 인생의 순간에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막 계속 만나는 거예요. 보니까 막 전 세계 그 대표적인 작가들 뭐 이런 사람들도 막 갑자기 막 나와요. 막 말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의 비극 또 한반도의 비극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굉장히 인상적이게 읽고 있고 네. 재밌었어요. 또 이 작가의 어떤 그 작가의 소설이 좋아지면 그 사람의 삶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저는 그 다음에 녹음을 이제 제가 하게 되면 하고 싶은 책이 한 권 생겼어요. 막 다 읽은 건 아닌데 한 2권 정도가 있는데요. 네, 그냥 뭐 지금 이거는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대량살상 수학무기라고 되게 독특한 책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량살상 수학무기. 네. 수학이요? 네, 수학. 그러니까 그게 수학 국어 할 때 수학. 네, 네. 그게 알고리즘의 이제 위험성을 이제 밝히는 문제작이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많이 좀 소개되는 것 같고요. 전에 그 유발 하라리 호모데우스 다룰 때 살짝 유발 하라리가 인간의 미래를 조금 약간 이제 좀 이제 암울하게 그렸는데 실제로 빅데이터나 그 통계학 수학 관련된 그쪽 내부자가 약간 고발하는 그런 느낌의 책이어서 그거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윤희님이 얘기하신 대로 팟캐스트를 해야 읽으니까 네, 저 그 책 읽고 싶어서 팟캐스트를 뭐 그런 약간 네. 뭐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검색을 해봤는데 공부를 저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할지 안 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살짝 안전장치를 네, 살짝 안전장치. 네. 그때 홍보대사 하다 너무 고생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 다음에 뭐예요? 저희 다음에 소설 편인가요? 아무튼 네. 그 소설 쪽도 이렇게 한 분 이렇게 모실 수도 있고 뭐 약간 살짝 그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네네네. 네, 아무튼 그 일단 그 게스트를 모시고 싶은데 네네. 그 게스트를 모실 방송은 네. 제가 그때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해보려고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출연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이제 좀 조율을 좀 해야 되고. 저희 갑자기 게스트 풍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 하여튼 뭐 네, 하루키 책은 하여튼 뭐 최대한 빨리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네.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저도 책은 정해놨어요. 그랬어요. 어떤 다른 책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미리 스포일러. 예. 저는 2권을 지금 미리 해놨는데 네. 이거 이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중앙일보의 권석천 기자 아주 그 명 칼럼니스트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네네. 페북에 많이 회자되는 분 같은데. 예, 그럼요. 뭐 그분이 칼럼 쓰면 그 주에는 막 칼럼이 계속 공유되고 막. 예. 네.
그랬는데 지금은 JTBC 보도부장으로 손석희 님이 폭 제가신 거죠. 그렇구나. 중앙일보에 있을 만한 분이 아니죠, 사실.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이제 책을 최근에 내셨는데 이 책이 생각보다 회자가 잘 안 돼요. 제목이 뭔데요? 대법원이 있습니다. 라는 책인데 네. 제목은 들은 것 같아요.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 대법관들의 이야기. 근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지금도 사실 얼마 전에 그 대법원장 임명이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네. 막 자유한국당이 막 지랄하고 맞아요. 네, 자한당.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헌법 특히 사법 개혁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대법원장을 누구로 세울 거며 대법관을 누구로 세울 거며 그리고 그 세워진 대법관들이 어떻게 그 뭐지 어떤 개혁적인 재판들을 이루어 가는지 이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당시에 그쪽 담당이셨대요. 근데 그 자기 기록이 있는 거죠. 그때를 반추하면서 지금의 이제 사법 개혁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책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하여튼 네. 그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어서는 네. 그 이것도 이분은 이제 판사신데 문유석 판사님이라고 아, 네. 그 네. 영상이 많이 유명했던. 영상 어떤 영상이요? 그 아이들 그분 아니에요? 아 그분은 다른 아닌가 분이 보다. 호통 치는 판사님 그분 아닌가 보다. 안돼 그분이죠. 네. 안 봐죠. 아, 그분 말고 아니구나. 네. 그분 말고 지금 서울 동부 하여튼 부장 판사시고 네. 그 이분도 되게 칼럼니스트시고 소설도 쓰시잖아요. 네 최근에 쓰신 그 미스 함부라. 미스 사무라비라는 그 책을 이제 한번 골라봤어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네네. 둘 다 어떤 그 네. 법원의 어떤 그런 모습들, 네. 재판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면들. 네. 하나는 대법원의 그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예민하고 굉장히 화두가 막 펄펄 끓는 막 그 뜨거운 재판들을 이제 다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이제 반면 미스 함무라비는 굉장히 서민들의 그런 스토리를 이제 소설로 자기가 경험한 게 사실 있을 테니 그런 식의 이야기들 이제 판사들을 이제 주인공으로 삼아서 하는 건데 이 두 개를 참 이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지금 윤희님 법학하셨다고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죠? 저는 몰랐죠. 좀 신기하네요. 아, 네. 이정 저의 촉이 또 그러니까요. 네. 감은 이러는데 또 촉. 네, 좋네요. 법학했다고 해서 법을 아는 게 아니라서요. 제가 100%그 말에 동감하는데 윤희님은 딱 보니까 그런 분은 아니시겠지만 네, 저는 그럼요. 예. 이제 영문학과가 다 영어를 또 잘하셨듯이 제가 그게 항상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신학한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니듯이. 네. 절 보면 뭐 네. 네 윤희님도 네, 혹시나 네 뭐 이렇게 본인이 하시게 되면 책 어떤 거 하실지. 예, 저요. 네네. 제가 하고 싶은 책은 네. 하나가 있는데 그 제가 최근에 생각했던 거는 그 홍성사에서 나온 좀 된 책이긴 한데 동화의 숲에서 절대자를 만나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 네. 예. 처음 들어보는데 저는 항상 제목만 아네요. 제목 아닌 거죠. 제목은 알아요. 약간 동화를 통해서 이제 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좀 비유적으로 설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제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좀 읽고 오래돼서인지 좀 그 세부적인 스토리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또 이야기를 읽고 한번 좀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읽던 신학책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일본 작가네요. 예, 일본 그러니까? 작가고 미야타 미추. 예. 네. 그 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또 네, 그렇죠. 섭외가 네. 큰 그림. 네. 네. 아, 책 얘기하니까 아, 재밌네요. 그러네요. 네. 눈빛이 다들 살아가지고요. 책 얘기하니까. 다행이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좀 다뤄볼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일단 저는 항상 질문으로 시작한다는. 아, 네, 또 까먹었네. 저도 방금 까먹었다 방금 생각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바야흐로 이제 루터 풍년 종교개혁 500주년이 네. 10월 31일 얼마 안 남았죠. 오늘이 녹음일이 26일이니까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뭐 기독교 출판계뿐 아니고 일반 쪽에서도
종교개혁이나 루터 관련된 책들이 정말 많이 말 그대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맞춘 건 아닌데 어떻게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이게 딱 타이밍이 맞아서 루터 관련된 책을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마르틴 루터 하면 뭐 어떤 게 떠오르세요? 윤희님은? 네. 저는 사실 네. 그렇게 큰 고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루터 하면은 뭐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좀 어떤 느낌이 있으셨어요? 좀 아무래도 칼뱅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루터는 상대적으로 루터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아, 네네. 네, 그런 느낌으로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진칭이는 알지만 정작 루터의 어떤 네. 그런 것들은 잘. 로마서 최고, 야고보서 쓰레기, 약간 이런 느낌. 루터 하면 맞아요. 찌푸라기, 오직 믿음, 대신이라고 하고. 오직 믿음. 네, 네, 예, 맞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네. 들었던 것 같아요. 붉은 PD님 혹시 뭐 저도 뭐 비슷한데요. 네, 이신칭이 교리는 워낙 이렇게 못이 박히게 들었다 보니 네.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네. 저도 정작 루터가 누구고 어떻게 살았고 뭐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저 교과서에서.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저도 나름 다닌 사람인데 루터에 대한 기초 지식은 사실 학교 교과서에서 배우고 그다음 저도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던 네. 것 같아요. 95기조 반박문 이런 거는 네. 나 좀 알고. 그러니까요. 저도 몇 가지 키워드 혹은 이미지로만 사실은 음. 루터를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데 이게 한국 교회 혹은 뭐 이제 어쨌든 거창하게 표현해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만든 어떤 그런 고정관념 혹은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책이 이런 고정관념이라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루터를 좀 돌아보고 루터를 파헤치고 루터를 변호하고 변증하는 되게 독특한 책이 나와서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루터와 정치, 부제는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의 역할과 한계라는 책이고요. 네, 불과 이번 달에 나온 10월 5일 날 나왔고 CLC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저자는 이제 독일인인데 우베 시몬 네토. 약간 독일의 이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이런 이름은 처음 봐가지고 독일을 하면은 뭐 약간 뭐 볼파르트 판넨베르크 막 이러지 않나요? 발음이? 굳이 꼭 그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독일 발음 약간 이러지 않나? 저 잘 그렇긴 하지. 모르지만. 맞아. 네. 미르겐 들어와야 되고 옳지만 그러니까요. 뭐 윙겔 뭐 이런 거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약간 아프리카 이름 같아요. 예. 우베 시몬 네토 뭐 약간 뭔가 약간 원어 그런 뭔가 약간 개그 욕심 드시는데. 네. 오랜만에 하니까 좀 네, 욕심 나네요. 그러니까 라틴 쪽 느낌도 나고. 네. 네. 그래서 루터와 정치 이게 독일어로 적혀 있는데 유리님 한번 이렇게 읽어주시죠. 네. 이런 거 읽어야 되겠죠? 네네. 루터 레어마이스터 데스 피더슈턴트. 독일어 원래 좀 하신. 그러니까요. 아니요, 좀 그냥 하시니까. 읽어봤어요. 네. 그렇구나. 네. 뭐 좀 약간 불어도 좀 읽으시고 하시잖아요. 그냥 그런 거 그냥 EPL 보다가 분데스리가 보다가 그런 거 외국 해설자 따라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해요. 이게 덕후 이 레벨이 좀 이제 그렇군요. 있는 분이어서. 네. 네. 그래서 이게 원제도 루터와 정치인가요? 그렇죠? 루터 정치는 아닌 것 같은데. 루터 정치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원제를 풀면은 제목이 뭐라고요? 저항의 교사 루터 뭐 이런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원제가 좀 더 내용에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루터의 저항론 혹은 루터의 어떤 윤리 신학 뭐 이런 그러게요. 정치 신학 이런 게 좀 들어 있고요. 네, 그러면 한글 제목도 좀 약간 네. 약간 좀 갸웃거려지네요. 네네. 솔직히 한글 제목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약간 너무 이제 좀 보편적으로 써가지고 좀 더 이렇게 그 사실은 루터에 되게 방점이 찍힌 네. 책인데 이 제목은 마치 정치에도 상당한 방점이 있는 듯하게 네. 좀 보이는 네.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표지는 저희 다 보고 계시지만 두 분도 책을 책을 구하셔가지고 약간 이걸 무슨 색이죠? 이게 약간 주황 옐로우 이런 느낌의 당연히 루터 종교개혁 책에는 거의 루터의 이런 얼굴이 딱 들어가 있죠. 네, 그런 느낌으로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일단 저자가 되게 독특한 이제 프로필을 좀 갖고 있어요.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저자가 1936년생으로서 지금 현재 81세 정도 되시고요. 독일 라이프리치
독일 라이프치 출신이고 한 59년 정도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했는데 1965년에서 69년까지는 종군 기자로서 월남전도 활동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미국 가가지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를 사회학과 신학을 같이 복수 전공하면서 그 유명한 피터 버거, 네, 저도 이름만 많이 들은 사회학계 이제 대가였던 올해 6월에 이제 작고하신 피터 버거 이제 지도하에 박사학위를 받은 책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이 문제 의식은 되게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이 책을 쓴 문제 의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텐데 이 책의 영어 초고가 1989년 정도에 미리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삶의 문제 의식을 공부의 여정으로 담아서 그거 가지고 박사학위를 땄고 그걸로 이제 책을 내고 이런 느낌이어서 맨 처음 책은 제목이 이거였대요. 루터는 히틀러의 길을 예비한 사람인가? 부제는 선입견이 만들어낸 역사. 이거 딱 보면 이제 어떤 책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이번에 이 책은 작년에 나왔거든요. 원서가 독일에서. 그래서 저항의 교사 루터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새롭게 냈고요. 그래서 이 저자가 머릿말에서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일단 하나는 저널리스트, 자기는 저널리스트로 오랫동안 활동했다. 50년 넘게 활동했다. 이러면서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고정관념 얘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여서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현 시대 사람들 그리고 이전 과거의 모든 시대에는 어떤 시대의 선입견 혹은 시대 정신 혹은 고정관념이라는 게 작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루터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나도 강하고 루터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왜곡되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저자의 과거의 깊은 그 삶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루터교 출신이고요. 독일 출신이고 라이프치 출신이고 할머니가 루터교 출신의 아주 경건한 독실한 할머니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를 통해서 루터교 신자의 아주 용감하고 용맹하면서 경건한 모습을 보면서 자랐는데 자기가 이제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오랜만에 독일에 와서 보니 거의 루터가 소위 말해서 거의 쓰레기로 지금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루터는 히틀러를 만든 사람이다. 루터는 권력의 앞잡이였다. 루터가 이 세계를 망쳤다. 루터는 2차 대전의 원인 제공자다.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비판의 논의들. 우리도 한 번씩은 들어본 루터는 반유대교주의자고 그런 루터가 그 당대에는 그 어떤 혐오적인 발언이나 이런 게 되게 그 당대 중세 바로 직후의 시대니까 종교개혁 시대였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이제 보통의 루터교회에서 경건한 루터교회에서 자라면서 평생을 저널리스트이자 기자로 활동하다가 다시 독일에 돌아가 보니 이게 루터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나 강해서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하면서 제 생각에는 다른 여러 요인도 있겠지만 저자가 밝히기에는 그러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루터교 신학을 공부하고 이것 가지고 이제 신학과 사회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으로 루터를 변호를 하면서 샅샅이 살펴봅니다. 이게 이 책의 기본적인 핵심 논조예요. 네. 이런 책이거든요. 예, 설명을 하는데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좀 피곤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 루터가 이렇게 평가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걸 말하고 되게 말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어렸을 때의 경험과 삶이 연결된 변호다 보니까 이게 호소력이 되게 있고요. 네, 약간 좀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이게 박사학위 논문도 어쨌든 보스턴 대학교에서 미국의 유명한 보스턴 대학교에서 신학과 사학을 공부한 주제의 책이기 때문에 허투루 이렇게 막 그냥 쓴 책은 아닌데 되게 느낌이 뭔가 약간 자기의 삶을 녹여내서 약간 그런 어떤 호소력이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약간 좀 오묘해요. 네. 이게 사실 논문 그대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네네. 약간 그러겠죠. 대중서로 좀 네. 써내기 위해서 이렇게 네. 좀 만진 거죠. 그렇겠죠. 네. 앞뒤로 이제 이야기도 자기 에필로그도 이야기도 좀 넣고, 하는 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이제 스토리가 있게 그렇게 썼는데 어쨌든 핵심적으로는 루터는 현재의 어떤 나치나 파시즘이나 되게 그런 어떤 정치에 결탁하는 아주 그런 잘못된 사상을 낳은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로 루터의 비폭력 저항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런 저항이 실제 독일 역사에 명백히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뢰도 들고 막 이러거든요.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되게 주장이 강한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양심적으로 솔직히 방송에서 얘기를 할까 봐 고민을 사실 많이 했는데 양심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딴 얘기는 아니고요. 책의 만듦새가 좀 아쉬워서 이 방송 들으시고 혹시 책을 사시는 분이 저를 욕하실까 봐 고백을 하자면 네네. 약간 이제 교정교류나 이런 부분이 좀 윤문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워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저는 내용은 상당히 한 번은 일독해 볼 만한 독특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루터와 종교개혁 관련된 책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제가 일하는 출판사에서도 나오고 뭐 윤희님 일하는 출판사에서도 관련된 책들이 뭐 나오고 할 텐데 이 책은 어쨌든 제가 독특했던 이유는 다른 책들은 다 루터의 시대 혹은 루터라는 인물 그런 거에 되게 집중하고 거기에 고찰하고 거기로부터 뭔가 우리에게 어떤 그런 어떤 교훈을 이끌어내는 방식인데 이거는 자기의 삶을 연관해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루터를 되게 강력하게 변호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확 눈에 들어왔고 무엇보다 피터 버거가 이 책 한국어 책에서는 피터 버거의 맨 처음 추천사 3에 피터 버거의 추천사가 되게 길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추천사가 아니고 서문이에요. 그러니까 피터 버거가 자기가 이제 지도한 박사학위 논문 나온 책을 서문을 쓴 건데 여기서는 추천사 3 이렇게 넣었어요. 이게 약간 좀 네. 느낌이 달랐어요. 앞에 거랑. 네네네. 길기도 길었지만은. 그러니까요. 예. 책 전체 서문의 역할을 하는 글이거든요. 그런 거 같네요. 네. 그래서 피터 버거 책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됐잖아요. 뭐 그래서 피터 버거의 서문을 쓴 책이라는 걸 제가 원서를 서칭하면서 알게 되면서 이거는 뭔가가 어쨌든 알맹이가 있는 책이다. 근데 내용이 되게 주장이 독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됐죠. 네. 네, 이렇게 저희가 한번 저자 이야기와 책의 아주 간략한 그 요약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봤는데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이 책의 일부로 구성을 하고요. 2부 다음 주에 저희가 16회로 나갈 2부에서 네. 계속 이어서 이 책을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 좀 싸우지 않을까 제가 지금 2대1로 제가 질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좀. 전원이 감도나요 지금? 윤희님 한마디도 안 하셨어 지금. 약간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지셔가지고 지금. 약간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하여튼 나와주셔서 특히 윤희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네. 주에도 뵙겠지만 환영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하도록 하고요. 네, 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2부에서 감사합니다. 봬요. 네, 2부에서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